3분단부터 할 텐데 이렇게 종이에 적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거부터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불러주셨고요. 보전산지의 공익용 산지랍니다. 질문: 공익용 산지의 국가의 지자체의 매입이 진행 계획 중으로 공익용 산지를 국가가 사는 계획을 갖고 있대요. 매입 시 공시지가 매입으로 공시지가보다 매우 저렴하게 낙찰 후 수년간 보유 후 매도 시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이거를 제가 제 뜻대로 요약을 하자면 공익용 산지.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지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임야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역지구로 묶인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공익용 산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자,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래요. 공익을. 그러니까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랍니다. 그러면 그 땅은 개인 건데 그 개인 걸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랍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할 사람이 극히 드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해놓은 것도 아니고 공익을 사용해서 하라는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수터 가보셨죠? 요즘에 약수터 가면은 무슨 뭐 이렇게 돌리는 기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익용 산지 할 수 있습니다. 단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왜? 사익이 껴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익용 산지는 공익을 위해서 써라. 자, 그렇다 보니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가봤는데 임야가 대지처럼 평평해요. 사실 이건 극단적인 예예요. 왜? 공익용 산지는 공익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사용한다는 게 좀 애매한데 한마디로 건축 같은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서울은 산이 대부분 이걸로 묶여 있습니다. 서울은 한마디로 건물을 지을 만한 땅은 거의 대부분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이 있으면 100%는 아니지만 산이 있으면 그 산이 이제 공익용으로만 사용하라는 서울의 남산. 남산 사람 많이 오니까 거기다 건물 지으면 되겠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공익용 산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매입이 진행 중이랍니다. 매입이 진행 중.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물어볼게요. 그렇지. 가격이 중요하겠죠. 사실 그 동네가 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언제 나올 것이냐. 둘째,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거죠. 한 10년 후에 나온대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매입하는 금액보다 한 20% 비싸게 매입한대. 그러면은 대부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당장 한데 내가 사기만 하면 돼. 20%래. 그럼 또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아 떨어져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지만 봐서는 지금 매입 중이라죠? 그럼 당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나올 것이냐? 이거를 알 수가 없죠. 자, 근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 지자체에서 수용해갖고 보상하는 금액은 시세라고 합니다. 시세. 그런데 또 공익용 산지는 더럽게 거래가 없어. 시세를 알아보려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자주 운운하고 하죠. 그래서 공시지가보다만 싸게 받는다면,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싸게 받는다면 더 공시지가만큼은 최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보상받는데 공시지가보다 싸다. 그러면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더욱더 디테일하게 가려면, 자, 경매물건이죠? 이 지자체에다가 보상가를 알아보러 갑니다. 그러면 딴 것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잘 얘기를 하면 나오는데, 이 금액적인 부분은 굉장히 비밀이 유지가 잘 돼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용산 전자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한번 앉혀놓으면 팔릴 때까지 못 가.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말을 굉장히 많이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떤 개인을 이렇게 앉혀놓으면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말을 해요. 그래갖고 이거 보상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분이 몇 개를 했어. 몇 개를. 한 번은 이런 거였는데 담당자를 만나러 가더니 안 나와. 밥을 먹고 왔는데도 안 나와. 한 2시간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헐레벌떡 내려왔어. 이거 알아냈대. 이게 자기가 들은 게 아니고 끊임없이 질문하니까 뭔가 계속 컴퓨터를 치고 할 거 아니야, 담당자가. 거기서 본 거야. 자, 그런 재밌는 사례도 있어서 경매 초보자는 과묵한 것보다는 수다쟁이가 낫다, 이런 말을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 자, 여기에 공익용산지가 5필지가 이제 보상이 나가거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줄 때 가격을 알려주는 건 아니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소유자들은. 근데 우리는 경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인근의 소유자들을 탐문할 필요가 있겠죠. 가장 정확한 겁니다. 뭐 공시지가보다 싸면 괜찮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그래서 뭐 내가 하는 것보다 만족스러운 보상가가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가면 오지 마. 그냥 가면 무슨 이렇게 돗자리랑 뭐 캠핑 요거랑 들고 거기 있어.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와, 뭐하는 놈인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다 갖고 와요. 오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왔다 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다 보면, 자, 근데 제가 아주 소소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얼마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싹 돌아서 그런 거 알아서 뭐 할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한 평당 10만 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10만 원이나 나와, 5만 원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또는 뭐 10만 원밖에 안 나와, 이 동네가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아주 소소한 스킬을 말씀드리면, 금액을 툭 던지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액을.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공시지가만큼은 나와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줄에는 조금 다른 얘기가 또 써 있습니다. 현재 매입 중이라고 나오는데, 맨 밑에 줄에는 수년간 보유 후 매도 시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지요? 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쓰고, 아직 매입 예정이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익이 커야겠죠. 예를 들어 공시지가 정도로 나온다고 한다면 많이 싸게 사셔야겠죠. 자, 이제 우리끼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끼리. 서울 근교는 공시지가보다 싼 땅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공시지가보다 비쌉니다. 공익용 산지여도 시세가. 그런데 조금만 더 벗어나면, 조금만 더 지방으로 가면 공시지가보다 싼 땅도 있어요. 공시지가가 10,000원이면 9,000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0,000원이면 1,000원 이런 땅도 있습니다. 시세가. 당연히 엄청나게 보잘것이 없겠죠.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들어보시고 혹시나 써먹을 일이 있다면, 거의 써먹을 일이 없을 거예요. 있다면 써먹으시길 바라는데요. 자, 그러면 10,000원 공시지가가 시세가 1,000원이면 이걸 10억어치 샀으면 공시지가로 따지면 얼마예요? 100억이죠. 자, 그리고 낙찰을 받아요. 받고 대출을 받으려면 당연히 낙찰가에 얼마가 나오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대출을 받지 마세요. 그리고 최소 2년을 묵혀요. 여러분들 옛날에 낙찰됐던 물건도 2년이 지나면 은행에서 재감정을 합니다. 이거 왠지 사기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작업도 하시는데 작업할 필요는 빼고 거기 갑자기 사기꾼으로 가는 길 같아서 감정을 넣으세요. 그건 대부분 감정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많이 감정합니다. 공시지가만 나오더라도 얼마예요? 100억. 50%만 받아도 50억. 나쁜 거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서면으로 온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칠 거고요. Thank you.